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 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진검승부, 동학개미 대 서학개미. 그러니까 동학개미는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것이죠. 서학개미는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한 6개월 수익률에 대한 승자는 하고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 저점을 기록했던 3월 한 19일경 그때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주식 및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해외 주식 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86.1%로 집계가 됐어요. 국내 주식 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 61.2%보다 무려 24.9%, 그러니까 25%가량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전 세계가. 특히 3월에. 그러고 급등하는 과정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했을까? 아니면 해외 주식이 더 나았을까? 결과가 나왔는데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좀 더 좋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였으면 아마 차이가 더 많이 났을 텐데 이번 3월 저점에서 다시 원상태로 올라오면서 국내 지수가 이런 적이 없이 거의 세계 탑 클래스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25%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해외 주식은 역시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테슬라가 수익률이 월등히 1등이네요. 376.3%, 376%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엔비디아 수주했죠.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가 141.8%. 역시 해외 주식 순매수 1위는 테슬라의 수익률 엄청납니다. 3월에 주당 85달러였었어요. 85달러에 달했던 주가가 400달러를 넘어섰어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테슬라 매수 금액이 이 기간 동안 원화로 2조 2,700억 원 규모로 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 2등, 3등 애플, 아마존은 애플은 83.5%, 또 아마존은 64.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예상외로 상당히 많이 오히려 애플, 아마존의 2배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매수 상위를 기록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45% 정도, 해외 주식 매수 상위 10위를 기록한 니콜라는 마이너스 42.7%의 수익률을 냈어요. 여기 보면은 니콜라 10위에 니콜라 하나만 마이너스가 났고 다들 몇십 %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니콜라는 나스닥에 6월 3일 얼마 전에 상장을 했어요. 또 향후 주가 전망도 또 그렇게 확실하지가 못한 편입니다. 국내 주식 중에 순매수 1위 종목이 3조 1천억 원의 매수를 기록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예요. 2X ETF. 그런데 이것 하나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 이유는 주가가 쭉 올라가니까 반대로 레버리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2배, 3배가 올라가지만 인버스는 주가가 떨어져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절대 권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버스 2X 여기에 ETF에 투자를 많이 했네요. 이것 마이너스가 났고 또 해외 주식은 니콜라가 마이너스가 났고 나머지는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현대차가 100% 이상 올랐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카카오 162.3%, 그 다음에 현대차 158%, 네이버가 104% 이렇게 올랐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기차 때문에 앞으로도 상황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34.8%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더 수익률이 나요. 43%로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경우 매수 규모에서 차이가 큰 편이에요. 국내 주식 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총 매수액은 14조 8천억. 그리고 해외 주식의 순매수 규모는 약 7조 9,500억. 그러면 8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반 조금 더 됩니다. 해외 주식이 국내 주식을 많이들. 국내 주식 매수액이 해외 주식보다 한 2배가량 많은 셈입니다. 결과가 현재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한 해외 주식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ETF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데 특히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 이게 8위에 올라와 있어요. 다들 개별 종목이에요.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쭉 보면 8위에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수익률이 52.9, 53%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몇 달 동안, 6개월 동안 53%면 우리 은행으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53%의 수익률을 내려면 은행에 1% 이자만 한다 그래도 53년 아닙니까? 그런데 1% 이자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갓난아기가 태어난 상태에서 만약에 은행에 은행에 저금을 하게 되면 아마 70, 80대에서 나오는 이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나오는 이자를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이 ETF에서는 단 6개월 만에 냈다는 결과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지금 현재 0.5%보다는 또 올라가겠죠. 앞으로 향후 몇 년 후가 되면. 그러나 현재 금리로 따지고 본다 그러면 이 정도 53%의 수익을 보려고 그러면 1%로만 계산해도 53년인데 지금 0.5%니까 거기에 또 누적이 된다고 그래도 한 80년은 걸릴 것입니다. 보면은 특히 8위에 인베스코 QQQ가 들어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일찍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률이 낮겠지만 늦게 투자하신 분들 그때가 제일 빠른 거니까 앞으로도 2년, 5년, 10년 기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또 뉴스 기사에 보면 올해 153조 원 해외 투자 역대 최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쭉 보면은 기술주에 관심이 생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ARK 이노베이션 제가 얼마 전에 ARK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ARKW에도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약간 QQQ보다도 XLK보다도 특히 SPY 이러한 종목보다도 상당히 공격적인 ETF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현재는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ARK 이노베이션, ARKK가 대표적이다 하고 기술주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고수들이 제시한 주식 투자, 데이터 부자 기업에 투자하라. 데이터, 클라우드 아닙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경제활동 기반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이들이 보유한 데이터가 전자상거래, 핀테크, 콘텐츠 등 온라인 서비스에 접목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개선도 주목되고
특히 삼성전자 이번 추석 지난 후에 또 3분기 결과 나올 예정입니다. 주식 장기 투자로 노후 대비하라 하고 나왔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노후에 쓰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10% 20% 마진을 보고 팔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산다 그러면 주식 투자 위험합니다.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식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저는 주식 투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중에 노후에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이 없는 분들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주식을 얼마에 사서 5%, 10%, 20% 남기면 팔겠다는 마음으로 몇 프로 목표 수익률을 보고 하는 그러한 주식 투자는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개별 종목 선택 어려우면 ETF 투자로 하는 것도 안전하다 하는 내용입니다.